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가등기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경매 권리 분석 중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단계인데요. 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시면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우치실 수 있게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나 아니면은 경매 공부를 조금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물건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시라면은 가등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자라는 그런 전제하에 강의를 좀 쉽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가등기라는 거는 물권 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로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구분이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권리 변동, 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요. 이런 권리 변동을 위한 기초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제 권리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좀 쉽습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수자의 어떤 사정, 가령 매수자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가령 뭐 강남에 있는 멋있는 뭐 아파트를 비싼 걸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미 이 양반이 구입을 한 사람이 강남에 또 다른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가령 뭐 각종 세제, 뭐 취득세라든지 뭐 각종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구입은 했는데 이 실제 등기를 당장 등기를 넘겨받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세금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세금 이외에도 각종 뭐 어떤 뭐 개인들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매수를 했으나, 그러니까 어떤 권리는 취득을 했으나 실제 등기를 갖다가 그 당시에 권리 취득과 동시에 어, 권리 이전을 해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자는 돈을 다 이제 납부를 했는데, 매수자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매도자의 일단 뭐 선의를 믿고, 매도자가 다른 행동을 안 한다는 그 어떤 선의를 믿고, 그냥 놔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실제는 뭐 부동산이라는 게 보면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그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기에는 너무 좀 불안하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중에서도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매도자의 협조라는 것은 가등기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가등기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등기 설정 계약에 기초해 가지고서 가등기를 실제 부동산 등기부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안전하게 매수자의 권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놓고 나면은, 가령 이 가등기가 최선순위라고 하면은, 가등기 이후에 어떤 상황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이 매수자는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거의 100%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에는 매도자가 변심을 하여 등기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또는 타인에게 넘긴다는 거는 다른 제3자한테 또 넘겨 팔아버리는 거겠죠. 아니면 명의를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돈을 다 받고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등기를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또다시 대출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추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등기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고, 반대로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권리가 되겠죠. 상기 사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게 실제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가령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에서 경매에서 이 가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최선 순위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91조 3항을 준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로직은 저희가 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앞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가령 매각으로 소멸되는 말소기준 권리.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소기준 권리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근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그다음에 배당 요구한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가 등기, 또 그다음에 압류 등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요렇게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6개가 말소기준 권리가 사실 답니다. 100% 여기서 다 표시가 된 건데, 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되는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요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실하게 저희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 순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한 후에 그에 기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다수의 실무입니다. 예전에는 최선순위 가등기가 돼 있으면 사실상 경매 절차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가등기 이후에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울 텐데, 가처분은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스톱시켜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등기는 최선순위일지라도 이런 매각물권 명세서에 가등기가 인수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갖다가 명시를 해놓고 경매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가등기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가등기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체결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리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어, 간단하게 말해서 가등기는 등기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등기가 된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면 10년이 경과한 가등기는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0년이란 요거에 걸리는 가등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경매 실물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권리인데, 요 가등기의 권리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은 요 가등기도 어, 경매 낙찰자가 충분히 깨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실예를 보겠습니다. 이 가등기는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실제 이 사례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등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요. 근저당권이 있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가압류 또는 뭐 압류, 뭐 가처분 등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담보 가등기라고 있는데, 요거 뒤에 바로 뒤에 저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이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죠. 부동산을 가령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 매수자의 그 권리를 갖다가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해 놓는 가등기, 그거를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낙찰 후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이렇게 등기가 변동이 되게 됐죠. 저희가 이 등기는 이렇게 변동되는 등기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낙찰 후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고요. 요게 이제 요거죠. 박인함 씨가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에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 요 을구의 1번 등기 요 저당권이 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고요. 요 5번 가압류가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되고요.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다 말소가 됐죠. 그럼 남는 거는 박인함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와 어, 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요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최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가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등기가 변동이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그러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그것도 이제 최선순위 가등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최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우선 가등기 권자에게 동가등기가 순위보존의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법원에 신고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면 가등기 권자는 아래 셋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가 순위보존 가등기라고 신고를 하면 매각에서 소멸되지 않고 잔존됩니다. 남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를 하겠죠. 위의 케이스 같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가등기라고 신고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대신에 가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같이, 근저당권과 같이 가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서 자기의 권리에 맞는 배당금을 받고 엑싯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순위보존,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했는데 순위보존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케이스.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순위보존의 법원에서는 요 가등기를 1번 순위보존의 가등기로 간주하고 상기 1번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즉 최선순위 가등기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박인함 씨가 낙찰을 받았고 가등기가 하나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등기권자인 김영남 씨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이어서 실제 권리를
이전받는 거를 본등기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등기가 아까 이렇게 있었죠. 요 밑에 이렇게 하나 칸이 생깁니다. 칸이 생기면서 소유권 이전이 돼가지고 김영남 씨가 가등기권자인 김영남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요 김영남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김영남 씨의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모든 등기는 다 말소됩니다. 그 말소는 갑구도 그렇고 을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근저당권이 살아 있었으면은 이 근저당권이 가등기보다 늦다면 이 근저당권도 말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박인남 씨의 소유권 이전 하나만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소가 돼가지고 순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해서 이렇게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가등기권자에서 이렇게 소유자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은 당초 가등기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을 하면은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박인남 씨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게 가등기에서 제일 무서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그 순위가 앞서는 가등기에 이은 본등기가 실행이 돼가지고서 가등기 이후에 모든 등기가 다 말소가 되는 요 상황이 가등기의 가장 무서운 가등기 효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박인남 씨는 소유권 상실과 동시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자, 박인남 씨는 경매에서 돈을 주고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물론 선순위 가등기가 있었으니까 금액은 좀 쌌겠죠. 유찰이 많이 됐었을 겁니다. 어쨌든 돈을 내고서 매수를 했는데 어느 날 본등기가 실행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소유권을 잃었어요. 그러면 박인남 씨는 그러면 그냥 손을 툭툭 털고 나가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박인남 씨가 납부한 매각대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 기한이 지정이 돼서 그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내면은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배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아직 법원에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박인남 씨는 법원에 본등기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해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내가 다시 상실했다. 요걸 소명을 하고 자신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당 절차 완료 전이죠. 배당 절차가 다행히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쉽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인남 씨가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가령 배당 절차가 완료된다는 거는 그 이 부동산의 채권 신고 배당 요구를 했었던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박인남 씨는 이런 경우에는 박인남 씨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서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령 배당받은 사람이 한 명이다. 한 명이면서 어떤 은행이 배당을 받아갔다. 그러면은 그 은행 하나만 상대로 하니까 비교적 손쉽게 이 매각대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10명, 뭐 20명 정도 된다. 그렇다면은 반환 청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배당 채권자가 이렇게 다수인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사실 의문시됩니다. 이것도 이 순순히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다 일일이 각각 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등기 중에서도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그 순위 보존을 그것도 최선 순위 결국 최선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최악의 경우에 낙찰을 받더라도 박이남씨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렇게 미래의 본등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소유권을 잊어먹을 수 있다. 소유권을 다시 상실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이제 이 가등기에서 일어나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